ESG는 앞으로 비즈니스의 향방을 가를 척도이자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이제는 시대적인 요구입니다. 저희가 오늘도 ESG 관련한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볼 텐데요. 오늘은 서스틴베스트의 류영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ESG라는 이 단어가 생소하던 10년, 20년 전부터 굉장히 ESG를 주창하시면서 선구주자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셔서 오늘 저희가 특별히 모셨는데요. 예, 오늘 ESG와 관련된 얘기들 좀 재밌게 풀어주시리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저희가 최근에 ESG 이 업계의 화두가 무엇인지부터 좀 알아볼까 해요. 이제는 워낙 글로벌적인 스탠다드가 돼서 ESG가 뭔지는 많이들 아실 텐데, 그래서 ESG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이게 최근에 화두가 무엇인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ESG에 대해서 좀 좋은 얘기보다는 네. 약간 이제 부정적인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으로 작년에 기업들도 그렇고 투자자들도 그렇고 ESG 워싱을 하는 거 아니냐. 네. 즉 ESG를 가지고 하나의 그 마케팅 수단 혹은 홍보 수단으로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비판들이 많이 있었죠. 이걸 일컬어서 이제 ESG 워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해외에서는 그 소비자들이나 아니면 투자자들이 기업의 소위 무늬만 ESG 혹은 투자자들의 ESG 워싱을 놓고 뭐 소송을 한다거나 어떤 캠페인을 벌이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KLM이라는 항공사와 또 코카콜라 네. 등이 이제 그런 예였죠. 그런데 어쨌든 국내에서도 이런 논의들이 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화두는 ESG 워싱이 되지 않겠나 싶고요. 이게 예. ESG 워싱이라는 게 최근에 예. 그 뉴스 보면 헤드라인에 뭐 그린 워싱이라고 하는데 예. 같은 건가요?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원래 그린워싱이라는 말은 이게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는데요. 네. 오래전부터 기업들이 녹색 경영을 한다. 또 우리가 친환경 경영을 한다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뭐 홍보를 하지만 실제로는 친환경 경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붙여진 것이 그린워싱인데 최근에 이제 ESG 워싱은 이제 그런 그린워싱과 지금 같은 그런 개념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기업들이 ESG나 그런 친환경적인 활동을 한다라고 홍보를 하면서 기업의 가치나 브랜드는 좀 제고는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 그렇죠. 이렇게 알면 알맹이가 되는 없는 거죠. 아하. 예, 예. 그래서 이제 ESG 워싱에 대한 비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소송도 직면하게 되니까 거꾸로 또 요새 또 유행하는 말이 ESG 워싱에서 ESG 허싱으로 바뀌고 있다. 허싱이라는 네. 게 뭐냐면 조용히 하는 겁니다. 네. 허싱. 네. 그래서 아예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죠. ESG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이제? 그러니까 활동하는 거를 크게 알리질 않는 겁니다. 아. 잘못했다가는 알리는 것과 실제 행동과의 괴리가 발생을 하면 막 그냥 소송이 들어오거나 인게이지먼트가 들어오니까 네. 오히려 침묵하는 그래서 ES의 허싱의 시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 화두는 뭐니 해도 저탄소 로 카본 뭐 스트래티지라고 그러나요? 네. 저탄소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도 이제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산업들은 앞으로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 그것이 곧 캐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C is C다. 즉 카본 is cash다. 라는 저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테슬라가 그걸로 돈 많이 벌었었죠. 그렇죠. 그런 이미지로 네. 앞으로 이제 전기차가 아무래도 저탄소 자동차니까 테슬라가 어쨌든 간에 그걸 한때 선도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기업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네. 탄소를 얼마나 배출하는지 그걸 저희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탄소 집약도 영어로는 카본 인텐서티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이제 평가를 해서 기업을 밸류에이션을 할 때 그걸 반영하기도 하죠. 그래서 요즘의 화두는 저는 ESG 중에서는 그 중에서도 에미션 즉 탄소가 좀 화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ESG를 둘러싼 이런 세계적인 트렌드들도 조금씩의 변화가 있고 이를 바라보는 게 좀 더 디테일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주변에서 ESG에 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 보면 그러니까 ESG라는 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의 이익이 더 창출될 수 있는 효과를 줄 수 있다. 그래서 ESG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흔히 뭐 ESG를 했을 때 E나 S 부분을 좀 고려를 해본다면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재무제표나 성과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예. 두 가지 논리가 좀 부딪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 예, 맞습니다. 이거 예. 어떻게 보세요?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ESG 투자가 재무적 성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좀 장기적이라고 봅니다. 네. 물론 섹터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ESG 액티비티를 한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자본 비용이나 운영 비용이 더 증가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설비도 더 바꿔야 되고 그러려면 캐펙스가 들어가고요. 네. 또 운영 비용이 더 늘어나면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비용이 늘어나니까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오히려 바텀 라인에 단기 순이익을 더 제약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이 이제 앞으로 좀 길게 놓고 본다면은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EU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 있어서 미국, 뭐 중국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시장인데 EU를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는 탄소 국경 조정세라는 것이 도입이 되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것들 또 우리나라도 이제는 뭐 점점 탄소 배출권 거래에 유상 할당이 더 늘어난다고 하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것은 그런 기업은 장기적으로 더 현금 흐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재무 실적을 제약하지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그래서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재무 성과를 더 증진시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이게 그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 CEO들 재임 기간이 사실 굉장히 짧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성과를 내려면 중장기적인 성과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요?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걸 당장 자기 때에서 하기를 힘들어하는 실제 그런 CEO분들도 있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토로하시는 분들도 제가 만나봤어요. 이게 예, 어떻게 좀 맞습니다. 변화가 돼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ESG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약간 좀 기형적으로 발달하고 있는데 원래 ESG의 본고장인 유럽이나 서구 마켓에서는 네. 장기 투자자들이 중심이 돼서 ESG를 주장을 한 거예요. 네. 아시다시피 뭐 유럽이나 그 영미 쪽은 지배주주가 있기보다는 사실 수많은 투자자들이 보드를 구성을 해서 이사회 중심으로 해서 경영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는 기업의 오너들이 있잖아요. 네. 뭐 예컨대 SK 최씨라든가 뭐 삼성 이씨라든가 네. 뭐 현대 뭐 정씨라든가 네. 뭐 이렇게 저희는 패밀리가 있어요. 그런데 서구 기업은 그렇지 않아요. 서구 기업의 주인은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이 발달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도 단기 투자자들이 아니라 연금 펀드 같은 또 소버린 웰스 펀드, 국부 펀드라든가 이런 유니버시티 펀드라든가 대학 기금들은 보통 장기 투자를 하거든요. 이 장기 투자자들이 기업들에게 이런 탄소 배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구 자본주의에서도 점점 주주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단기 성과를 자꾸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쿼털리 캐피탈리즘이라고도 얘기하고 카지노 캐피탈리즘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갖다가 연기금 펀드들은 보통 캐나다 펜션 플랜 같은 경우는 한 70년을 보고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롱텀 투자자들이 기업에게 그 CEO들 역시도 물론 서구 기업은 우리보단 재임 기간이 길어요. 네. 그렇지만 여기가 분기 실적에 대한 압박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들이 나서서 분기 실적보다는 길게 보고 투자하라. 분기 실적을 갖다 고려하게 되면 쿼털리 어닝 쇼크다, 쿼털리 어닝 서프라이즈다 이런 거에 자꾸 시장은 그걸 요구하잖아요. 네. 그런 시장의 컨센서스에 미팅하려고 하다 보면은 CEO들은 저탄소 정책, 저탄소 전략, 그 다음에 카본을 낮추는 그런 쪽에 자원을 배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곧 쿼털리 이익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자들이 나서서 이런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CEO들의 임기가 더 짧잖아요. 네. 그래서 CEO들로 하여금 이런 걸 추진하게 하려면 국민연금이라든가 우리나라의 그 공적연기금도 시작해서 네. 장기 펀드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투자자들이 이런 것들을 갖다가 기업들한테 요청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정부 정책도 저는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많아요. 앞서서 저희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얘기 나눌 부분은 요즘에 이제 ESG 관련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걸 이제 경영적인 지표나 성과로 많이 본단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서스틴베스트도 ESG를 평가하는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거기서 그런 괴리가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국내에서 하고 계시는 ESG 평가 기관들보다는 해외를 많이 선호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이 추세가 맞기는 한가요? 저는 우리나라는 제가 보면은 외국 브랜드들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예컨대 뭐 일반적인 우리 컨설팅을 하더라도 뭐 글로벌 대형 컨설팅 펌에서 받으면은 그쪽에서 받으면 단가가 공이 하나 더 붙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뭐 예.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예. 보거든요. 이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재무적인 평가는 외국의 뭐 글로벌 셀사이드 애널리스트들이 더 국내 증권사보다 이해상충 없이 더 고도의 분석 기법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양보해서. 근데 그런데 ESG는 좀 다르지 ESG는 달라요. ESG는 예컨대 재무 평가 지표는 애플에 들이대는 잣대나 뭐 예컨대 뭐 우간다 아프리카에 있는 한 국가의 아주 작은 기업에 들이대는 잣대나 동일한 잣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ESG는 사실 많이 달라요. 특히 소셜로 들어오게 되면 유럽 기업에 내재하는 사회적인 어떤 문제와 우리 한국 기업에 내재하는 사회적 이슈가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미국 쪽은 어떤 인종 간의 다이버시티, 또 인종 간의 어떤 형평성 이런 게 중요한 주제겠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대개 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는 기업은 거의 없죠. 없죠. 오히려 남자, 우리나라는 여자. 오히려 젠더 간의 그렇죠. 형평성 문제, 네. 또 젠더 다이버시티 문제. 우리나라는 또 대중소 기업 간의 원청과 하청 간의 어떤 공정거래한 문제, 공정거래가 맞습니다. 유지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사실 내재하는 아주 독특한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면 MSCI나 서스테이널틱스나 글로벌 ESG 평가 업체들이 평가하고 있는 그 잣대를 가지고 한국 기업의 고유하게 내재하고 있는 그런 사회적 문제들을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또한 거버넌스로 오게 되면은 뭐 기업 거버넌스에서 우리나라는 영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반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업 거버넌스의 어떤 문제와 우리 한국 기업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거버넌스 문제가 좀 달라요. 네. 영미에서는 주주와 이사회 간의 어떤 미싱 링크, 주주가 시장 주가에만 관심을 갖고 기업 경영이나 이사회를 모니터링하지 않으면 여기서 대리인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사들이나 경영진들이 사익을 추구하는 이런 문제들이 주로 많이 발생을 한다면 네. 우리나라의 거버넌스의 문제는 지배주주와 우리나라는 비지배주주가 있고 지배주주와 비지배주주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일감 몰아주기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사회가 또 이사회는 컨트롤링 쉐어홀더 지배주주들이 이사회를 대개 임명하죠. 선임하죠. 대개 지배주주들과의 어떤 특수한 관계에 의해서 선임이 되기 때문에 이들이 견제와 균형 역할을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거버넌스의 문제는 우리는 주주가 지배주주와 비지배주주가 있고 지배주주와 지배주주가 이사회와 경영진을 거의 장악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제는 지배주주와 이사회는 굉장히 긴밀하게 링크가 연결이 되어 있는 반면에 지배주주와 비지배주주 간의 기울어지는 운동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발생했었던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사건 네. 대표적이죠. 네. 지배주주들은 뗐다 붙였다 몇 번 하면은 지분율이 올라가요. 상대적으로 비지배주주들은 지분율이 희석당하는 네. 다일루션 되는 이런 문제라든가 2020년도에 있었던 의결권 자문사 중에서 저희만 유일하게 반대를 했습니다만 LG화학의 물적 분할 문제 반대하셨었어요. 예, 저희만 유일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네. 저희 회사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모회사 LG화학 주주들이 손해보는 피해 보는 이런 거죠, 문제. 사실. 예, 쪼개기 상장하고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거버넌스의 문제는 이런 지배주주와 비지배주주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달라요. MSCI나 서스테이널틱스의 그 평가 지표를 가지고 한국 기업에 내재하는 이런 거버넌스 리스크를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국내에서는 인정해준다. 이런 것들만을 너무 이렇게 어프리시에이트 한다는 것은 저는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이런 변화를 좀 어떻게 어디서부터 바뀌어야 되는 걸까요? 뭐 정부 정책 혹은 뭐 민간 기업가 하나하나씩
변화해 가야 하잖아요. 근데 사고의 전환이나 인식의 변화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떤 노력을 좀 기울여야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세요? 일단은 저 최근에 이제 ESG가 이제 많이 유행을 하면서 제가 ESG 관련 전문 매체들도 생기고 네. 그런데 이제 들어가 보면은 우리나라의 ESG 보도들 기사들은 대개 외국 ESG 기사의 번역 기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내생적으로 ESG 관련된 걸 갖다 연구하고 하는 학문적인 풍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약한 거예요. 네. 이것은 저는 1차적으로 학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연구자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또 한국적 맥락에 부합하는 평가 모델들도 지금 개발하고 또 이런 것들이 사실 한국적 맥락에 부합하는 평가 모델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한국의 어떤 에쿼티 인베스트먼트에서는 더 유용하다라는 여러 가지 어떤 실증적인 연구를 해서 해외에 좀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역으로 수출할 수도 있다고 그렇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외국에 있는 걸 우리가 번역해서 국내에만 공부하고 외우고 암기하기만 바쁜데 그게 아니라 네. 우리 내부에서 연구를 해서 오히려 그걸 영어로 번역을 해서 해외에 소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외국에 이런 관련된 ESG 관련된 컨퍼런스가 많은데 그런 데 가서 발표를 하고 그래서 저는 좁게는 한국적 모델 조금 더 넓게는 동아시아에 맞는 이런 ESG 모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해서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네. 이것은 저는 금융당국도 ESG 이 어떤 그 투자나 이런 어떤 생태계가 공정하게 작동할 수 있는 이런 생태계들은 이것이 결국은 레귤레이터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 공정한 플레이그라운드, 평평한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어 주고요. 그 안에서 플레이어들이 마음껏 경쟁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ESG 평가 업체들의 어떤 독립성 문제라든가, 그죠? 또 ESG 평가 업체들의 전문성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담보가 돼야 신뢰할 수 있을 만한 평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걸 가지고 또 투자자들이 분석을 해서 ESG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평가 산업의 어떤 생태계가 과연 공정하냐 이런 것들도 저는 규제자들이 관심을 갖고 저는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어떻게 공평하게 같은 성과를 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요새 뭐 K컬처, 뭐 K팝 얘기 많이 하는데 ESG도 뭔가 K자를 달고 역으로 수출해서 그런 K ESG가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듭니다.